네, 2023학년도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점수 산출 과정 분석하는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3 대수능 국어와 수학 결과를 분석해 드릴 건데요. 제가 원래 이거는 12월에서 1월 중에 제작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본업이 조금 바쁜 과정에서 좀 올려드리지 못했고요. 또 몇 주 전에 코로나 걸려서 그때도 제작을 못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목소리가 완전하진 않은데 오늘 제작 못 해드리면 또 이게 언제 가능할지 시간이 잘 안 나와서 오늘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2023학년도 대수능 국어하고 수학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론들은 앞에 영상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요 내용들이 작년 수능하고 올해 수능 국어 수학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보시면서 2024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선택 과목 및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좀 유리할지 그런 거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아주시면요. 2022학년도 작년하고 2023 올해 수능 표준점수 함수가 있잖아요. 그 함수들을 근사적으로 표본들을 취합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보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 국어가 표점이 높게 나왔잖아요. 1점 표점, 공통 1점의 표점 및 선택 1점의 표점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표점 상당히 높게 나왔고 수학은 상대적으로 국어보다 뭐 낮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나왔지만 기본 점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표점은 비슷하게 나왔지만은 각 문항당 표점은 국어보다는 작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의 특징은 국어 같은 경우 표점이 상당히 낮게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쉽게 나오면서 평균도 높게 잡히고 표준 편차도 크게 잡히면서 작년 대비 표준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1점의 표점들을 작년 대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도 그렇고 선택도 그렇고 상당히 작고요. 기본 표점도 뭐 30점대로 국어는 비슷하긴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표점이 상당히 많이 낮게 나왔다. 잘 알고 계신 사실들이고요. 수학도 작년 대비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죠. 좀 뭐 만점 표점 같은 경우 미적 2점 내려가고 기하가 많이 이번에 내려갔죠. 이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수학 표점들도 좀 내려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의 특징은 확통만 선택 잘 볼수록 유리한 그룹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공통 잘 볼수록 유리한 그룹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모두 선택 잘 볼수록 유리한 그룹이 됐죠. Y의 개수가 X의 개수보다 크면 선택 잘 볼수록 유리하고 X의 개수가 더 크면 공통 잘 볼수록 유리해집니다. 오늘 뒷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따 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함수들은 보정 가산점, 즉 가산점 함수들인데요. 이 가산점은 여러분들이 받은 원점수에 이 값들이 추가되는 값입니다. 실제 정확한 공식은 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값 기준 플러스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평행 이동을 거쳐서 최저 가산점이 빵점이 되도록 제가 이제 가산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역시 보면은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확통만 가산점 기울기가 양수 나왔고 작년에는 수학이 모두 양수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을 거쳐서 나온 기본 점수 절편, 즉 가산점 절편이 빵점이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진으로 한번 촬영해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는 앞에서 찾아드렸던 가산점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좋은 점이 그냥 한눈에 전체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축은 선택 원점수고요. 세로축은 원점수 크기에서 추가되는 가산점입니다. 작년 국어의 경우는 엄매랑 화작이 가산점 차이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 가산점 차이가 곧 표점 차이, 등급과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엄매와 화작이 1, 2점 차이, 여기가 1점 몇 점, 2점에 가깝고 이쪽은 0점 몇 점, 1점에 가깝습니다. 근데 올해는 알고 계시겠지만 엄매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고 선택 부분이, 그리고 화작은 선택 부분이 쉽게 나오면서 가산점 차이가 많이 간격이 작년보다는 커졌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 4점, 원점수 크기 기준으로 3, 4점 차이가 났고 뭐 반올림 되는 표점 반올림 되는 과정에서 이제 4점대인데 그게 누구는 반올림 되고 누구는 안 돼서 막 5점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화작은 1컷이 96이고 엄매는 91. 근데 화작은 1컷이 96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 게
화작 다 맞았을 때만 96이고 하나라도 틀리면 1컷이 95예요. 그러니까 4점 차이예요, 실제로는. 그 뒤에서 이제 자료 보여드릴 거지만, 그래서 3, 4점 차이. 이쪽이 약 4점 차이고, 선택 점수가 낮은 곳에서는 약 3점 차이 정도 됩니다. 자, 아래쪽은 수학입니다. 작년 수학의 경우는 그 녹색이 기하 가산점 그래프인데, 작년은 기하가 미적을 요격했죠, 끝에 가서. 그 요격의 뜻이 가산점이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하랑 미적 만점 쪽에서 표점이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다 맞으면, 기하나 미적에서 선택을 다 맞으면 만점이 아니더라도 공통 점수가 같으면 다 표점이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선택 점수 가산점에 의해서 표점이 차이가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하가 미적을 요격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올해는 독특하게 기하가 쉽게 나오면서 여기 보면은 기하가 확통에게 요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확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택 잘 볼수록 유리한 그룹이 되면서 가산점이 올라가잖아요. 약간 미세하게. 이따 뒤에서 표로 보여드릴 거지만, 그 다음에 기하가 쉽게 나오면서 작년과 같은 현상이 아니라, 이게 기하가 독특했던 게 올해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올해 모의고사는 대부분 기울기가 양수 나오면서 미적과 비슷하거나 또는 미적을 이긴 적도 있었잖아요. 한 두어 번. 그래서 계속 기하에게 약간 희망을 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능에서는 어렵지 않게 나오면서 오히려 확통에게 요격을 당해서 확통하고 만점 표점이 똑같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의미입니다. 낮은 쪽에서는 기하랑 확통이 가산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급컷 한번 보세요. 낮은 쪽, 점수가 낮은 쪽에서는 기하가 등급컷이 더 낮아요. 알고 계시죠? 요 그래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그래프 때문에. 그래서 기하가 요즘 특징이 요런 그 현상 때문에 응시 인원은 자꾸 감소하고, 이제 미적은 약간 등급 컷이나 이런 거에 안정적인데 표점도 그렇고, 근데 불안정하니까 응시 인원도 자꾸 감소하고 선택 부분 난이도가 들쑥날쑥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하의 불안정성 때문에 응시 인원은 더 줄어드는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하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기하가 더 강하다면 오히려 이런 현상보다는 그 강점을 살려서 기하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표점이 미세한 차이로도 유불리가 갈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수학을 잘하는 거니까 그냥 미적 쪽으로 가는 게 좀 안정적일 수 있다. 이제 요 정도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알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항상 만들어드리는 가산점 표입니다. 아까 그 공식들에 의해서 올해 수능, 국어하고 수학 가산점 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촬영을 통해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확통만 증가함수입니다. 선택 점수 가운데 있는 선택 점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게 다 원점수 크기예요. 공통 원점수랑 실제로 같은 크기. 확통은 가산점이 증가함수죠. 보이시죠? 확통은 가산점이 증가함수 올라가고, 나머지 네 과목들은 모두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라 그랬죠? 감소함수면 공통 잘 볼수록 유리, 증가함수면 선택 잘 볼수록 유리해지고, 선택 잘 볼수록 유리할수록 표점이 높게 형성된다.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고득점 쪽에서의 그 가산점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산점 가장 낮은 것을 빵점으로 잡기 때문에 마이너스 가산점 안 잡으려고 그런 겁니다. 화작은 항상 만점, 여태껏 모두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증가함수 떴기 때문에 확통 선택 원점수 쪽에 가산점을 0점으로 잡고 이렇게 이제 증가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이 있으면 장점이, 여러분들 원점수 등급컷이 그 항상 등급컷 업체는 선택 과목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가산점 붙여서 컷은 하나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어하고 수학 역시 이거 컷 같은 경우 표점 컷은 예를 들어 126이면 실제로는 표점 125.5면 되잖아요. 반올림 전에. 그래서 그 반올림 전 표점을 기록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변원 컷이라는 게 원점수를 가산점 붙여서 변환한 이 점수가, 요 점수가 정확하게 컷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수능 자료들은 앞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걸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번에 국어 1컷이 95.02인데 이게 독특하게 올해 9월 모평에서도 8월 31일에 봤던 9월 모평에서도 1컷이 93.02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주 가산점이 빵점 받았을 때만 이 컷이 안 되는 거고, 조금만 가산점을 받아도 쉽게 말하면 수능에서는 95가 1컷이고 9월 모평에서도 93이 실제로는 거의 1컷인데, 언제?
화작을 다 맞으면 이 점수를 넘겨야 돼요. 왜냐면 화작은 가산점이 보통 만점에서 빵점, 화작 선택 만점에서 가산점이 빵점이기 때문에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94점을 받았어야지 1등급이고, 화작 만점인 경우,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95.02가 컷이기 때문에 화작 만점의 경우에는 96을 받아야 1컷이 되는. 이해되셨죠? 이런 특징을 갖고 화작을 다 맞으면 이거는 이제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그냥 표점 계산하고 났더니 9월 모평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화작 만점의 경우 화작 다 맞고 95를 받거나 93을 받았던 친구들은 이게 표점 끝자리가 앞에 몇 점 몇 점 몇 점 49 이렇게 해가지고 안타깝게 컷에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끝자리가 49면 반올림이 안 되고 이게 내려가잖아요. 0.5를 넘겨야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급 컷에 걸렸기 때문에 93.02, 95.02의 뜻은 화작 다 맞으면 9월 모평은 94, 수능은 96, 1컷이. 그리고 나머지 친구도 화작 하나라도 틀리면 요 앞에 점수. 왜냐면 가산점이 조금이라도 붙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수학 쪽에서도 한 가지 설명할 상황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번에 확통하고 미적 기하 컷은 그냥 보면 되고요. 확통하고 기하 컷은 거의 88이잖아요. 실제로 근데 기하는 88도 있고 87도 있어요. 1컷이. 근데 87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에서 87이 잘 안 나오잖아요. 87 조합이 만들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잘 안 될 뿐이고 두 가지 컷이 있는데 대부분 87은 없기 때문에 그냥 기하랑 확통은 1컷을 88로 표현하는 것 뿐이고 확통은 전부 88이에요. 87이 없어요. 자, 미적에서 이제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84기준, 미적 84기준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미적 84기준 4점짜리 4개 틀린 거잖아요. 4점짜리 4개 틀린 거면 두 종류가 있죠. 보통 두 종류가 아니라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공통만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을 때 잘 들으세요. 공통 이틀이 있고 선택 이틀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통 3틀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1틀 4점짜리 4문제 틀렸는데 이렇게 두 분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 일단 공통 이틀, 선택 이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보세요. 선택 이틀이니까 두 개 틀렸으면은 선택이 18점이잖아요. 그러면 미적 가산점이 4.2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원점수 변환이 어떻게 된다? 원래가 84점인데 84점에다가 4.27점이 추가돼서 보세요. 4.27점이 추가돼서 변환하게 되면 88.27. 또 이번에 1컷 얼마 나왔다? 변환 원점수 컷 수학 88.23 넘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1등급이에요. 얘는 1등급. 얘는 1등급. 그 다음에 공통 3틀 선택 1틀은 선택 1틀이니까 26에서 선택 1틀 하면 22점 4.12. 이거 다 표본 많이 취합해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이게 역추적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더해져? 4.12. 어디에다가? 84에다가 4.12 더해지면 88.12. 88.12니까 1컷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2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선택 과목 미적 84인데 공통 선택 틀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공통 잘 봤으니까 얘는 1등급이고 얘는 공통 못 봤으니까 2등급이네. 근데 이게 항상 정해진 거 아니라 그랬죠. 그날 그 시험에 따라 표준 편차에 의해서 증가 감소 함수가 바뀌기 때문에 가산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1등급인데 등급컷이 이번에 표점이 133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는 어떻게? 표점이 133에 100분위가 96. 그 다음에 밑에 친구 03틀, 선 1틀은 이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표점이 132. 이번에 1컷이 133이잖아요. 132에 100분위가 95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이번에 이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02틀, 선 2틀 인구가 많아서 100분위가 94 떴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 똑같은 84점인데 공통 선택 틀린 개수에 따라서 표점은 1점 차이 났지만 그 인구 밀도에 의해서 얘는 100분위 96 1등급, 얘는 100분위 95가 아니라 94, 무려 100분위가 2 차이 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요 미세한 점수 차이로. 이해되셨죠? 이 가산점의 의미와 그 영향력 파워. 그래서 이게 실제 표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몇몇 점 51, 그다음에 몇몇 점 49 막 이런 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점수 간격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튼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같은 동점이더라도 100분위가 무려 2나 차이 날 수도 있다. 인구 밀도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같은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 국어 수업 표점이 산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등급 컷 한번 깨끗한 걸로 앞에 영상 돌려서 한번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또 뭘 할 수 있느냐? 표준 점수 공식. 여러분들 평가원 책 잡으면 표준 점수 이렇게 단계적으로 막 하잖아요. 합치고 뭐 배점비 해가지고 합치고 그걸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방금 제가 계산해 드리는 그 가산점 이용해서 원래 여러분들 총점의 가산점을 합친 다음에 그 원점수가 변환되겠죠. 변환 점수 또는 원점수 변환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럼 그 원점수 변환된 값으로 그냥 바로 표준 점수 공식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평균 국어 표준 편차, 수학 평균 수학 표준 편차. 원점수 변환된 값에.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찾아요? 전수조사도 안 했는데. 공식에 의해서 찾으면 됩니다. 이게 원리가 예를 들어서 이 Q가 원점수 변환인데 얘가 100 플러스 20 예를 들어 몇 마이너스 평균 그다음 표준 편차 나눈 거, 이거 전개해서 요 A랑 D 값만 찾으면 요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요 S랑 M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거 원리 이용해서 찾은 거예요. 그냥 A를 쉽게 말하면 A 값과 D 값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찾으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해 드릴 거, 여러분들 이번 수능에서 제일 큰 영향 주는 것이 바로 선택 1점의 파워예요. 앞에 영상들에서도 정의도 가르쳐 드리고 많이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그 2회 동안 모의고사랑 수능 데이터들이 누적됐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선택 1점의 파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1점의 가치 또는 파워라고 먼저 말을 하는데, 정의는 제가 이제 이거 많이 해드렸지만 PS분의 QS 이렇게 쓰기도 하고, 초창기 자료에서는 P 시그마 Y 분의 Q 시그마 X 이렇게 해서 쓰기도 했어요. 어차피 기호는 정하기 나름이니까. 자, 그래서 이 한글로 된 게 중요한데 배점비를 뒤집은 겁니다. 저는 선택이 분모고 공통이 위에 있는 거를 뭐뭐의 비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배점비의 역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표준편차비 표편비인데 보세요. 공통 대각선으로 있고 선택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그럼 강조했지만 표준편차라는 건 그 배점 크기 대비해서 한 20% 전후 나올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역수끼리 대각선으로 공통 선택 곱해진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선택 1점의 파워고, 자, 계산할 때는 이 데이터를 모르잖아요. 표준편차를 평가원에서 안 주니까. 그래서 계산할 때는 역추적해서 공통 1점과 선택 1점의 편점수, 즉 개수에서 A, B 있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할 때 그 개수 B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고, 정확하게는 이제 가산점 기울기가 이 값에서 1을 빼면 돼요. 가산점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항시키면 1에다 가산점 기울기를 더해도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분석하는 3, 4, 6, 9월, 3, 4, 6월, 9월,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시험들 총 10번 했습니다. 지금 2회 봤으니까는. 자, 그러면은 이 위에 값들을 제가 다 이제 역추적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이거 3월 제 1회 대회잖아요. 21년도 3월 모의고사. 그때부터 이제 자료를 통계를 역추적해가지고 다 자료를 모아놨기 때문에, 자, 파란색은 1점의 파워가 1점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빨간색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이제 구별했습니다. 보기 편하게. 자, 특징들을 설명해드리면 화작은 보세요. 전부 1보다 작죠. 그럼 무슨 뜻이야? 선택의 파워가 1보다 작으니까 선택 하나 틀리면 0.8점, 예를 들어 0.8점씩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평균도 제가 대략적으로 해봤거든요. 평균 값들을 계산해봤더니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할게요. 반올림해서 얘 0.8.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독립시행으로 랜덤하게 본 시험 5번인데 여러분들 또 사설 모의고사 많이 있잖아요. 그때 다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8, 엄매 0.9, 그 다음에 확통도 0.9,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해서 표현한 거예요. 미적 1.0, 기하 1.0,
의미는 없다고 그랬어요. 평균 낸 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여기 선택이 0.8점이 파워라는 얘기는 선택 1점 틀리면 0.8점, 즉 3점짜리 틀리면 38, 24, 2.4점만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작 틀리면은 덜 깎이니까 표점이 덜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화작 틀리면 애들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깎이니까. 대신에 화작을 맞춰도 3점을 맞춰도 38에 24, 2.4점밖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못 올라가니까 화작의 표점이 낮은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틀렸을 때 조금 깎이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맞았을 때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작 24점에다가 0.8점 곱해보세요. 그럼 24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게 표점을 만들어 가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언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공통률이, 국어는 지금까지 시험 중에 다 공통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 잘 봐 유리하다 이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위 공식을 계산했더니 보통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화작이나 언매는 다 못 맞으면은 막 억울해 하잖아요. 다 24점, 22점, 막 21점 이렇게 맞아야 정상인 걸로 아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중위권 친구들도 높게 맞고 또 하위권은 하위권대로 있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가 선택이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커지면서 어떻게? 선택 표준 편차가 커지면서 선택 1점 파워가 낮아진다. 그러면서 표점이 높게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3 친구들은 잘 알고 있지만 21년 4월 모의고사 때 언매 1.14, 지금 전체 표에서 이 1.14가 제일 커요. 선택 1점의 파워가. 이때 잘 기억나시죠? 그래서 21년 4월에는 이때 기억나세요? 언매 같은 경우는 막 89점이 1컷 뜨고 화작은 96점 받은 애도 2등급 나오고 막 이랬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공통 선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되게 났단 말이에요. 4모 때. 기억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선택 빨간색으로 된 거 1점의 파워가 셀수록 표점이 높게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의 경우는 보통 무조건 공통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보통 랜덤이다 반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횟수도 약간 반반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 표준 편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미적과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맞기가 쉽지 않잖아요. 선택 부분이. 기억나죠? 기하는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미적은 26점 다 맞았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22점이나 막 18점 이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선택이 약간 중앙으로 점수가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이 선택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서 어떻게 전체적인 1점의 파워가 세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의 1점의 파워가 세야 아까 어떻게 이게 선택 점수에 곱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표점이 높게 형성된다고요. 그래서 미적이 맨날 표점이 높게 형성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빨간색의 횟수를 보면 언매는 3호 1번, 이 10번 중에 확통은 빨간색 4개 있네. 4회. 그다음에 미적하고 기하는 모두 6번씩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을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번, 6번, 6번이니까 약간 느낌상 확통은 공통 유리한 경우가 많고 미적 기하는 선택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까 나중에 뭐 한두 문제 남았을 때 어떤 걸 풀어야 될지는 요 자료를 참고해서 이제 시행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매번 동시행이니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알겠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작은 선택률이 빵번, 언매는 21년 4모 1번 나왔기 때문에 1회 딱 나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크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까도 말했지만 화작 언매는 자꾸 다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된다고요. 계속.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에는 0.9 넘은 적도 없죠. 1점의 파워가 0.9 넘은 적도 없고 미적은 1을 못 넘겼더라도 보세요. 0.97, 0.9, 0.96, 0.96 거의 1에 가깝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보통 0.97에서 1.03 사이, 다시 0.97에서 1.03 사이면 공통선택 유불리가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게 나타나니까 거의 없는 현상이 많고 아주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나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상한 거 하나 있잖아요. 자 보세요. 22수능 때는 1점의 파워가 작고 23수능 1점의 파워가 큰데 그럼 1점의 파워가 크니까 23수능이 더 표점이 높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또 공통 표준 편차에 의해서 또 달라요. 이게 나중에 표점 공식이 원래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또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자료를 보면 또 아시겠지만 그거랑 상관없고 위에 표는 공통 1점 대비 선택 1점의 파워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공통 1점이 이만큼일 때 선택 1점이 이만큼 파워를 간다는 거지, 이게 표점을 높게 만든다? 작게 만든다? 그 표점이 높다면서요. 그 뜻이 아니라 공통 1점보다는 선택 1점이 커야 동일한 조건에서 표점이 높게 나온다, 이 뜻이고, 그럼 왜 2, 3 수능이 표점이 더 낮고 22 수능이 표점이 높냐면 바로 이 기본 점수 때문에 그래요. 기본 점수. 이 기본 점수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 건데, 제 7번째 그 영상이 있거든요, 앞에. 거기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기본 점수를 잘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7번째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정의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기본 점수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 공통 배점이 보통 제가 P라고 쓰고 선택 배점 Q라고 쓰는데, 이게 74분의 26 아니면 76분의 24잖아요. 국어 수학에 따라서. 약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3분의 1 근사값이.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은 뭐 제가 대문자 M 쓰기도 하고, 선택평균 소문자 M 쓰기도 하고, 요게 MX 쓰기도 하고, 선택평균 MY 쓰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건 이제 값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룹별로. 요 표편비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거의 약 3이에요. 그러니까 3은 정확하게 아니, 2.5에서 보통 3.5 사이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근사값 자체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계산하면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고 나면 근사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게 보통 3분의 m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또는 3분의 mx 마이너스 mi.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무슨 뜻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이 공통평균이 45점 나왔어. 45점. 그렇죠. 그리고 그 그룹이 선택평균이 15점 나왔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거 7강에 있는 예시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3분의 45 마이너스 15니까 얼마야? 빵이지, 빵. 그럼 그 팀의 기본 점수는 실제로 빵점. 그런데 공통평균 45는 놔두고 선택이 좀 어렵게 나왔어. 선택이 어렵게 나오면 13점 평균. 그럼 어떻게? 15에서 13 빼니까 누구는 몇 점 주고 누구는 몇 점 이렇게 안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룹이 그렇게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2점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 플러스 위에 이제 선택 1점의 파워에 의해서 또 이제 누구는 더 맞고 덜 맞냐에 따라서 조금 변하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선택 평균이 쉬웠어. 선택 문제가 쉬웠어. 그럼 17점이 나올 수도 있죠. 선택 평균이. 그럼 15-17이니까 가산점 마이너스 2점. 그러니까 가산점 이렇게 음수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걸 제가 이제 평행 이동해서 플러스 처리해드리는 것 뿐이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여러분들의 표점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앞에 나왔던 선택 1점의 파워를 이용해서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변환 원점수랑 같은 건데, 아까는 가산점 표를 이용해서 더했잖아요. 지금은 그 표 없이 본인 잘 들으세요. 본인의 공통 원점수에다가 거기 고정시켜 놓고 선택 1점의 파워 앞에 계산해 드렸죠. 그 파워를 선택 원점수에 곱해서 방금 기본 점수 설명해 드렸죠. 각 그룹별 기본 점수, 기본 가산점 더해주면 이게 원점수가 변환이 돼서 이 원점수 변환된 값으로 여러분들의 표준 점수가 산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 값은 뭐다? 아까 방금 가산점, 기본 가산점 설명해 드렸죠. 기본 점수. 이렇게 더해지는 값이고, 이 AB는 원래 표점 공식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서 그 AB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 원점수 실제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 3 대수능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실제로 앞에 거는 소수 두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것들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소수 4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확통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산점 빵점입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가산점의 최소값을 0점 처리하기 위해서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변환 원점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앞표에서 등급 컷 있죠.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변원 등급 컷. 그 변원 등급 컷을 이걸 계산한 다음에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거예요. 그냥 원점수 변환 등급 컷을 막 화작은 이거다, 엄면은 이거다, 이렇게 5과목을 따로 볼 필요 없이 얘를 계산해서 그냥 변원 등급 컷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표준 점수 공식 기억나시죠? 거기에다 바로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으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용 거의 다 왔는데요. 자, 작년하고 올해 수능 도수분포표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상당히 신경 써서 하는 건데요. 작년하고 올해 그 국어하고 수학 도수분포
인원수 인구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거의 모양이 이렇게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아시죠? 이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냐 약간 중앙으로 몰리냐의 차이가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특징을 보면 작년 게 훨씬 어려웠죠. 그래서 뭐 1컷도 마찬가지지만 1컷도 굉장히 심하게 차이 나지만 이게 변환 원점수를 보는 게 좋아요. 4컷 보면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실제로 가산점 붙여서 이 점 쓰기 때문에 가산점을 제가 이제 덜어내고 해봤더니 좀 더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컷이 이 정도고 5컷도 많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올해 시험이 너무 쉬워서 컷이 다 높아졌다. 이게 지금 따로 떨어뜨려서 떨어뜨려 놓고 봐서 그렇지 이게 상당히 23 수능 올해 수능이 우측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인구 밀도가. 자,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여기 밀집도를 보세요. 한번. 상당히 올해 수능이 오른쪽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이 확통 친구들이 약간 왼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평균은 낮고 표준편차 크고. 그래서 이제 수학은 거의 이런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맨 밑에 변환 근사 정규분포 같은 경우 기존 자료들에서는 같은 시기 시험에서 국어하고 수학을 한 그래프에 모아놨거든요. 근데 거의 이건 고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수학은 약간 이런 느낌. 분포가. 근사 정규분포가. 국어는 약간 이런 느낌. 거의 고정이에요. 이게 조금 왼쪽이냐 더 오른쪽에 가 있냐 표준편차가 약간 더 크냐 작냐의 차이일 뿐이지 수학하고 국어 근사 정규분포는 원점수 변환시켰을 때 또는 이제 실제로 그냥 표준점수 도수분포표를 정규분포화 시켜서 그렸을 때 거의 이런 모습이에요. 수학하고 국어는. 그래서 이번에는 시기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 그래서 수학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미세하게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평행이동 차이 때문에 조금 더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수학은 거의 차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국어 보세요. 국어는 자 이게 작년 거고 약간 하늘색 가까운 색이 올해 수능입니다. 평균도 거의 10점 올라갔죠. 거의. 이거 약간 60인데 여기는 70. 가산점 포함해서 변환 원점수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올해 게 훨씬 크잖아요. 작년 게 표준 편차가 작아서 표점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변환 근사 정규 분포의 약 75%가 실제 공통점수의 분포하고 비슷합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변환 근사 정규 분포의 약 75%. 왜 75%냐면 이게 국어랑 수학이 공통대 선택의 비율이 76대 24랑 74대 26이잖아요. 요게 약간 3대 1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 이유예요. 4분의 3대 4분의 1 비율. 알겠죠? 왜냐면은 표준점수나 변환 근사 정규분포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선택 점수를 조정해서 다 공통 점수한 거예요. 공통 점수랑 모양을 똑같이 분포를 만들어서 변환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약 75%만큼이 공통 점수의 분포를 갖는다. 어떻게? 이 그래프에 그러니까 공통점수 분포의 약 1.3배가 이 변환 근사 정규 분포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평균도 낮고 표준 편차도 작으니까 왜? 시험이 어려우니까 중앙으로 애들이 몰려가지고 표점이 높게 나온 거고 올해는 반대로 시험이 쉬우니까 평균도 높고 표준 편차도 커져서 표준 편차가 커지잖아요. 잘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그래서 올해는 국어가 표준 점수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자료니까 잘 받으시고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초창기 자료부터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렸던 공통선택 유불리 현황표, 이거는 이렇게 누적해서 계속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상황들에 따라 여기 상황들이 있으니까는 한번 정지하고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 잘 보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고 모두 비슷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잘 볼수록 유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유리한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위의 조건에 따라 이게 제가 역추적한 10번의 모의고사 결과 기록들입니다. 그럼 앞에 있던 그 1점의 파워 기억나시죠? 그거를 이제 보기 좋게 나눈 거예요, 표로. 그래서 여기 보면 화작은 모두 공통률이 10번 모두. 이제 요 뜻, 아까 엄매 기억나죠? 1.14였나?
1점의 파워가 셌던 4월 연합평가 국어는 이거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수학은 뭐 미적기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확통도 아까 4번 있다면서요. 근데 확통은 그 선택률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이 경계점이 아까 뭐라 그랬죠? 기울기 기준으로 가산점 기울기 요 마이너스 0.03, 여기가 0.03.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역추적 해보니까. 그 다음에 선택 1점 파워 기준으로 이 1 더하는 거니까 1.03, 0.97. 요 정도 느낌 나게끔 표를 분석한 거니까 요걸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수능 또는 모의고사 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공통선택 유불리 현황이 이러니까 나는 어떤 걸 주력해서 풀어야겠다 이런 걸 이제 마지막에 선택할 때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4 수능 준비에서도 이제 몇 개 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모의고사 보면 결과 나왔을 때마다 또 해드릴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빨리빨리 해드리면 좋은데 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드리기 어려우니까 이게 베이스 파일, 즉 이 원고 파일 제작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준비는 해가지고 또 올려드리고 할 거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표점 교차 현상, 표준 점수가 역전되는 같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국어는 국악, 수어는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다를 때 표점이 역전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자료를 한번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표점 증발과 표점 증폭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그거의 공식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자료를 하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절한 시점에 그런 자료들을 또 올려드릴 테니 한번 나중에 봐주시고 이 수능 표준점수 산출하는 도출되는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새롭게 수능 준비하는 분들은 나중에 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